이야기는 평생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께는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식사 후에는 무조건 누워라는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 된다는데 무슨 소리냐며 손사래를 치십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동안 여러분이 무심코 지켜온 사소한 습관들이 어떻게 뇌혈류를 말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뇌경색과 치매의 공포로부터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명확한 의학적 원리를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오늘 날짜나 뇌 건강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과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뇌를 살리는 기적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한종현 선생님께서 신경외과 의사로서 평생을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셨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당시 70이 간 넘으셨던 전옥순 어르신인데요. 이분은 새벽 시장에서 평생 생선 장사를 하시면서 자식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워내신 정말 억척스럽고 위대한 어머니셨어요. 잠시도 엉덩이를 붙일 새 없이 바쁘게 몸을 움직이는 게 아예 삶에 배어 있어서 주변 이웃들 사이에서는 부지런함의 표본이라고 칭찬이 자자하셨죠. 어르신 스스로도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을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며 지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일시적으로 기력이 떨어진 건가, 아니면 가벼운 빈혈이겠거니 생각하시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고기도 더 챙겨 드시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사서 드셔보셨지만 어지러운 증상은 좋아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어요. 나중에는 식사만 마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회전성 어지럼증 때문에 아예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기다려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아주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빈혈 수치도 완벽하게 정상이었고 평소 혈압에도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한 선생님께서 어르신의 생활 패턴과 증상을 가만히 들으시고 단번에 진단한 것은 바로 식후 저혈압에 의한 뇌혈류 부족이었습니다. 식사 후에 발생하는 극심한 현기증은 전옥순 어르신의 몸이 굶주린 뇌를 살려달라고 애타게 보내고 있던 마지막 구조 신호였던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마시는 산소와 에너지가 되는 포도당의 무려 20%를 혼자서 독차지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가장 중요한 핵심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로 공급되는 혈액이 단 1분만 차단돼도 뇌세포는 순식간에 비명을 지르며 멈춰서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맛있게 식사를 하는 그 순간 우리 몸 내부에서는 혈액의 대이동이라는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 소화기관으로 엄청난 양의 혈액이 한꺼번에 몰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의학 용어로 내장 혈류 증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아주 민첩하고 똑똑하게 작동해요. 소화기관으로 피가 잔뜩 쏠리더라도 다른 부위의 혈관을 알아서 수축시키고 심장을 적절히 뛰게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뇌로 가는 혈류량을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해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되면 이 소중한 자율신경계의 조절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게 됩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사용해서 낡고 오래된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위장으로 피가 급격하게 쏠릴 때 정작 가장 보호받아야 할 뇌로 가는 혈액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옥순 어르신은 뇌가 피를 공급받지 못해 굶주려 허덕이고 있는데도 평생 해오시던 습관대로 억지로 몸을 움직여서 시장 일을 계속하셨어요. 위장으로 갈 피도 모자란 상황에서 근육까지 움직이니 결국 뇌는 극심한 산소 부족 상태, 즉 허열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후에 찾아오는 나른함이나 가벼운 어지럼증을 그저 흔한 식곤증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고령층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은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식사 후에 혈압이 평소보다 크게 떨어지는 식후 저혈압은 갑작스러운 실신이나 낙상사고를 유발해서 고관절 골절처럼 노년의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뇌세포의 손상을 차곡차곡 누적시켜서 알츠하이머 치매나 뇌졸중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내용은 원인 모를 어지럼증과 식후 무기력감에 시달리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한 뇌소생 매뉴얼입니다.
왜 밥을 먹고 나서 바로 누워야만 하는지, 그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어떻게 여러분의 뇌 나이를 10년 더 젊게 되돌릴 수 있는지, 그 명확한 원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나태함이나 게으름이 아니에요. 노화된 혈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자신의 소중한 뇌를 위해 베풀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고 품격 있는 배려입니다. 위장으로 쏠린 혈액을 뇌와 공평하게 나누어 쓰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 3가지 핵심 습관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중력을 이용한 혈류 재배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사 직후는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혈액을 완전히 독점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억지로 서 있거나 의자에 꼿꼿하게 앉아 있게 되면 우리 몸은 중력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힘과 처절하게 싸워야만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심장을 고층 아파트 지하에 있는 물펌프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뇌는 그 아파트의 가장 높은 꼭대기층에 있는 펜트하우스입니다. 지하 펌프는 오랜 세월을 써서 낡았고 배관도 녹이 슬어 있는 상태인데 마침 1층과 2층에 있는 상가들이 물을 다 끌어다 쓰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높은 꼭대기층에는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서글픈 단수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안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심장의 펌프질 능력이 약해진 상태인데 위장에서 피를 다 끌어가 버리니 뇌로 가는 혈류량은 급격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명쾌한 물리적 조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몸을 편안하게 눕혀서 심장과 뇌의 높이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몸을 수평으로 바르게 누우면 지하 펌프가 높은 꼭대기층까지 물을 억지로 쏘아 올릴 필요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저 옆으로 물을 부드럽게 흘려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들여야 하는 힘의 10분의 1만 들여도 뇌혈관으로는 가뭄의 단비 같은 생명수가 콸콸 쏟아져 들어가게 됩니다. 피가 부족해서 굶주리고 허덕이던 뇌세포가 비로소 신선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으면서 다시 파릇파릇하게 활기를 찾게 되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전옥순 어르신도 한 선생님의 처방을 처음 들으셨을 때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지런함이 오히려 소중한 뇌를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어르신은 한 선생님의 의학적 조언을 믿고 식사 후에 딱 20분씩 편안하게 누워서 휴식을 취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던 식후 어지럼증과 만성적인 두통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었으니 의사로서 너무나 당연하고도 기쁜 임상 결과였죠. 나이가 들면 식도와 위장 사이를 꽉 조여주는 근육이 느슨해집니다. 이때 완전히 평평하게 일자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를 타고 거꾸로 넘어와서 가슴쓰림이나 기침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해결책은 바로 각도 조절에 있습니다. 포근한 쿠션이나 베개를 등 뒤에 넉넉하게 받쳐서 상체를 약 15도에서 20도 정도만 살짝 들어 올린 채로 누우십시오. 이 정도의 각도는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중력의 힘으로 막아주면서도 시청자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식사 후 20분 동안 눕는 것은 게으름의 상징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치매와 뇌졸중으로부터 지켜내는 가장 고귀한 의료 행위이자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첫 번째 비결로 말씀드린 식사 후 20분 눕기가 당장 뇌에 발생한 급한 불을 끄는 응급처치였다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2가지는 어르신들의 망가진 체형 구조를 바로잡고 뇌로 가는 혈액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이 방법은 오늘부터 여러분의 잠자리와 평소 앉아있는 습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예요. 뇌를 살리는 2번째 해결책은 바로 만세 수면법입니다. 오늘 밤 주무실 때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잠을 잘 때 양팔을 가슴 위쪽으로 자연스럽게 올리고 주무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니, 잠을 자는데 무슨 만세를 부르고 자느냐고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심장에서 깨끗한 피가 나가는 것만큼이나 온몸을 돌고 난 피가 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잘 돌아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것을 의학 용어로 정맥 환류라고 부릅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차들이 톨게이트를 지나 서울로 들어와야 다시 출발할 수 있듯이 심장으로 피가 충분히 돌아와야 심장잇을 다시 뿜어내어 머리 위까지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평소처럼 팔을 아래로 얌전하게 내리고 자면
가슴이 안쪽으로 더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목과 쇄골을 지나는 큰 정맥들이 구조적으로 꽉 압박을 받게 되죠.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는 고속도로가 그야말로 꽉 막힌 병목 현상을 겪는 것입니다. 이때 팔을 가슴 위로 자연스럽게 올리면 내 몸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안쪽으로 굽어 펴지지 않던 흉곽이 물리적으로 활짝 확장됩니다. 막혀있던 정맥피가 심장으로 거침없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니 심장은 비로소 충분한 피를 모아서 뇌로 보낼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밤사이에 뇌의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뇌척수액의 흐름까지 아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단, 여기서 신경외과 의사로서 한 선생님께서 꼭 당부하고 싶은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잠을 잘 때 팔을 머리 위로 너무 높게 쭉 뻗어서 진짜 만세를 부르듯 자면 절대 안 됩니다. 올바른 만세 자세는 팔꿈치를 편안하게 구부려서 양손이 어깨나 가슴 주변에 살짝 얹어지는 알파벳 W 모양의 자세입니다. 전옥순 어르신도 처음에는 이 자세가 어색해서 자다 보면 자꾸 팔이 내려온다고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설명을 들으시고 침대에서 의식적으로 자세를 잡으신 지 딱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한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하게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에 꽉 차 있던 안개가 거친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밤 딱 3일만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시면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지는 그 차이를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해결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주 평범한 습관, 바로 앉아있는 자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세 번째 열쇠는 바로 의자에 앉으실 때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깊숙하게 밀어넣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소파 끝에 엉덩이만 살짝 걸치거나 등을 둥글게 구부정하게 숙이고 앉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편하다고 느끼는 그 자세가 사실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율신경계를 가혹하게 짓밟고 내 뇌를 굶주리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주범입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끝까지 깊숙이 밀어넣지 않으면 골반이 뒤로 휙 넘어가는 골반 후방경사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춧돌이 되는 골반이 뒤로 누워버리면 그 위에 얹혀있는 척추뼈는 필연적으로 굽을 수밖에 없고 우리 몸은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기 위해 머리를 앞으로 쭉 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북목 증후군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의 목은 단순히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뇌에서 뻗어나와 온몸으로 내려가는 중추신경과 자율신경이 주로 지나가는 핵심 통로입니다. 특히 혈관을 수축시키고 이완하면서 심장 박동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교감신경들이 바로 이 목뼈 앞쪽을 고스란히 지나갑니다. 이 소중한 신경 고속도로 위에 거대한 바위가 굴러떨어져서 길이 꽉 막히는 것과 똑같은 비극이 일어납니다. 신경이 물리적으로 눌리고 비틀어지면서 뇌와 장기 사이에 오고 가는 신호 전달 체계가 온통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렇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은 상황에 맞게 혈압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밥을 맛있게 먹어서 피가 위장으로 잔뜩 쏠릴 때 건강한 자율신경이라면 즉각 반응해서 다리 쪽 혈관을 조여주고 뇌로 가는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전옥순 어르신이 겪었던 식후 어지럼증의 진짜 배후 세력도 바로 이 망가진 목뼈와 자율신경이었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생선을 손질하시느라 늘 고개를 푹 숙이고 사셨고 쉴 때조차 소파에 비스듬하게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셨거든요. 그 세월의 습관이 경추 배열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자율신경을 만성적으로 압박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선생님께서 어르신의 손을 꼭 잡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허리를 의자 등받이에 딱 붙여야 골반이 바르게 서고 골반이 서야 비로소 목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목이 바로 서야만 뇌로 가는 신경 고속도로가 시원하게 뚫리고 자율신경이 다시 파릇파릇하게 되살아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어르신은 그날부터 의식적으로 엉덩이를 끝까지 밀어넣고 앉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오랫동안 굳어있던 척추 근육 때문에 허리가 뻐근하고 다소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이내 잘 적응하셨고 놀랍게도 평생 자신을 괴롭히던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두통까지 함께 사라졌다며.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만세 수면법과 엉덩이 밀어넣기, 이건 돈 한 푼 안 들고 여러분의 뇌를 살려내는 가장 완벽한 명약입니다.
내 몸의 자율신경이 건강하게 살아나면 식후 혈압 조절은 물론이고 불면증과 만성 피로까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지켜줄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옥순 어르신이 실제로 단 4주 만에 어떻게 기적처럼 활력을 되찾으셨는지 그 마법 같은 하루 일과표, 즉 뇌소생 루틴을 여러분께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메모지를 꺼내 적으시거나 이 내용을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루틴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망가진 자율신경을 복구하고 뇌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아주 정밀한 설계도입니다. 전옥순 어르신의 갑자기 일어날 때 피가 아래로 쏠리는 기립성 저혈압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자리에 누운 채로 양팔을 가슴 위로 올리고 기지개를 시원하게 켜는 만세 동작을 5번 반복합니다. 밤새 굳어있던 흉곽과 가슴 근육을 활짝 열고 심장으로 피가 잘 돌아가게 기를 닦아주는 고마운 준비 운동입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 소화기관이 과도한 혈액을 요구하게 되는데 소식을 통해 뇌혈류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뇌를 살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맛있게 마치면 어르신은 이제 무거운 고무장갑을 끼고 바로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거실 소파로 가셔서 등 뒤에 쿠션을 2-3개 편안하게 받치고 상체를 20도 정도 비스듬하게 세운 상태로 누우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역류성 식도염 예방 각도를 철저하게 지키시는 거죠. 이 20분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소화 흡수를 돕고 뇌세포를 충전하는 아주 소중한 의학적 치료 시간입니다. 20분이 지난 후 어르신은 예전처럼 머리가 핑 도는 증상 없이 아주 가볍게 설거지를 마치고 활기차게 시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시장이나 일터에서 일을 하실 때도 어르신은 일터의 기적을 실천하셨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다가 잠깐 의자에 앉을 때마다 엉덩이를 의자 등받이 끝까지 아주 깊숙하게 꽉 밀어 넣으셨습니다. 목뼈가 제자리를 찾으니 그동안 꽉 눌려있던 자율신경이 비로소 시원하게 숨을 쉬기 시작했고 오후만 되면 찾아오던 지독한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자세 교정 하나가 가져온 신경계의 기적적인 회복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로 20분간 상체를 살짝 세운 수평뜨기 휴식을 하셨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스마트폰을 침실 밖으로 멀리 치우셨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1시간이 뇌로 가는 경동맥을 압박하여 뇌혈류를 무려 3시간 동안이나 막는 것과 같다는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침대에서 만세 수면 자세로 양손을 가슴에 편안하게 얹고 깊고 포근한 잠에 드셨습니다. 이렇게 딱 사흘을 보내신 어르신은 의사가 다시 뵈었을 때 얼굴빛이 마치 젊은 시절처럼 혈색이 돌고 아주 맑아져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식후에 편안하게 쉬라고 말씀드린 건 하루 종일 송장처럼 누워만 계시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먼 길을 안전하게 가기 위해 자동차에 고급 휘발유를 가득 채우는 주유 과정과 20분 동안 뇌에 신선한 혈액과 산소를 가득 채웠다면 이제 그 건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활기차게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뇌의 혈류가 회복되어 머리가 가장 맑아진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뇌가 가장 똑똑하게 일할 수 있는 최고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집안에 가만히 계시지 말고 동네를 가볍게 한 바퀴 산책하시거나 평소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 공부, 바둑이나 퀴즈 풀기 같은 즐거운 두뇌 활동을 시작하십시오. 20분의 전략적인 휴식으로 뇌를 가득 충전했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는 그 에너지를 아낌없이 즐겁게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더 단단해지고 치매를 유발하는 나쁜 물질들이 내 뇌에 쌓일 틈이 없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건강한 방법을 일상에서 직접 실천하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핵심 내용 3가지만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밥을 먹고 나서 바로 누우면 살이 찌거나 비만이 되지 않을까요? 하는 걱정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식사 후에 살이 찔까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억지로 몸을 움직이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며 지금을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이 호르몬은 들어온 에너지를 어떻게든 몸에 붙잡아두고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성질이 아주 강합니다. 하지만 식사 후에 20분간 편안하게 누워서
뇌와 위장의 피를 든든하게 몰아주면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신진대사가 아주 원활해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